아주 작은 입자의 움직임을 찍는 전자현미경에 과학계가 주목했는데요. 맨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미세한 입자들이 만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들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현상을 아는 것은 모든 과학의 출발점이 되는데요. 과학이 발전하려면 뭔가 이제 새로운 현상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고 우리가 더 이해한 다음에 실생활에 유용하게 그걸 이제 활용을 하는 그 과정에 작용하는 게 이제 과학인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다 관찰이에요. 나노물질이 움직이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전자현미경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개선시켜 독보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학자. 그 불굴의 도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울산광역시. 한 대학교 실험실엔 우리나라에 단 한 대뿐인 특별한 전자현미경이 있다는데요. 오늘 제작진에게 그 현미경을 소개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미경이 보이지 않네요. 현미경은 어디에 있어요? 아, 현미경이요? 현미경은 저 안에 커튼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커튼을 열면 소문만 무성했던 전자현미경의 진귀한 자태가 드러납니다. 이게 현미경이에요? 예, 지금 보시는 이 원통형의 장비가 초고속 4차원 전자현미경입니다. 권호훈 박사팀은 이 특별한 전자현미경을 개발해 물질의 기본 구조와 현상을 밝히고 있는데요. 금 나노 입자가 담겨 있는 용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실험을 할 실험 대상입니다. 근데 금같지가 않은데요, 선생님? 색깔이 약간 핑크빛이 돌아가지고. 예, 이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다 달라요. 그건 이제 잘 알려진 나노 입자의 광특성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을 나노 크기로 쪼개면 모양과 크기에 따라 각각 고유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이 보시면 이게 같은 시료 홀더인데 모양이 똑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빼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 미세한 금나노 입자 요 시료가 묻어 있는 이 막을 위치하기 위해서 요 막을 또 요 홀더 끝에다가 여기다 설치를 하게 돼요. 금나노 용액을 묻힌 작은 방막을 핀셋을 이용해 현미경 홀더 끝에 정교하게 장착하면 시료 준비가 끝나는데요. 준비된 시료를 장착하는 이때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미경 내부가 진공으로 만들어져 기압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전자빔이 출발하는 곳과 그다음에 사진을 찍기 위한 곳 그리고 사진 찍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시료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검출기까지 이 모든 전자빔이 지나가는 공간에 시료 말고는 전자빔이 부딪힐 만한 그런 불순물들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안에를 다 진공으로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합니다. 시료를 현미경에 완전히 넣어주면 드디어 전자현미경이 가동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처럼 대상을 찾고 배율을 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과정을 거치면 아주 작은 금나노 입자의 선명한 증명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뜨거워져서 팽창수축을 반복하면서 모양을 조금씩 바꾸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작은 크기인가요? 그게 마치 비유를 하자면 사람의 크기와 지구의 크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장비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나노물질이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선명한 사진을 연속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고효율 현미경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이
움직임 없었어? 각 시간별로 찍은 사진들을 붙이면 그게 이제 일종의 이 금나노 입자 움직임의 영화가 되는 거고요. 이 붙여놓은 이미지들을 다시 쪼개가지고 각 시간별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좀 뭔가 이제 정밀한 분석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량화하면 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금 나노 입자는 빛 에너지를 받으면 진동하며 열 에너지로 변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너무 빠르게 진동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연구팀은 금 나노의 움직임을 선명하게 포착한 사진 덕분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 아주 미세한 나노 물질의 세계에서는 이제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조사하게 되면 이 아주 작은 스프링이 막 이제 진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진동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열 에너지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진동하는 형태, 그리고 진동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진동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리고 이 진동이 얼마나 빨리 감소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시간에 따라서 빛을, 즉 에너지를 조사한 이후 시간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어떻게 변화해서 어떤 그 물리적, 화학적 현상을 유발하는구나 하고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금나노의 구조 변화를 실시간으로 포착한 연구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는데요. 그 밖에도 권 박사 팀은 다양한 나노물질의 놀라운 구조와 현상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눈이 없다면 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왜 이런 현미경이 중요하냐? 이 과학이 발전하려면 뭔가 이제 새로운 현상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고, 그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해한 다음에 실생활에 유용하게 그걸 이제 활용을 하는 그 과정에 작용하는 게 이제 과학인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다 관찰이에요.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과학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현미경의 레이저 장치를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거는 다 뭐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4차원 초고속 전자현미경에 이용되는 펨토초 레이저와 그 다음에 이 펨토초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빛의 경로를 바꿔줘야 되니까 그 빛의 경로를 바꿔주기 위한 거울, 그리고 렌즈,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의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 광학 부품들이 되겠습니다. 물질이 움직이는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 시점이 바로 펨토초입니다. 시간의 단위를 설명할 때 1초를 기준으로 1000분의 1초는 밀리초, 100만분의 1초는 마이크로초, 10억분의 1초를 나노초, 1조분의 1초는 피코초, 마지막으로 1000조분의 1초를 펨토초라고 부르는데요. 물질의 현상이 일어나는 아주 작은 시간부터 포착할 수 있어야 그 메커니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펜토초 단위로 입자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빛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바로 현미경까지 전자빔을 쏘아서 나노 입자를 보면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레이저를 또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충추로 가는 곳에 그 사이키 레이저 빔처럼 반짝반짝 쪼여주면 우리가 막 움직이고 있더라도 빛이 내 몸에 번쩍하고 쪼인 순간의 모습만 사람들 눈에 바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런 원리를 이 초고속 전자현미경에서도 이용합니다. 전자빔을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빛, 즉 플래시 효과로 만들기 위해 현미경에 펨토초 레이저를 접목해 물질의 미세한 구조 변화를 포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권호운 박사팀의 탄탄한 기술력의 바탕에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데요. 제가 미국으로 박사후 연수 갔을 때 그 연구실을 담당하고 계시던 즈웨일 교수님이시고요. 펨토초 레이저를 활용한 화학 반응 연구에 대한 실험 방법론적인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라서 1999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아흐메드 주웨일 박사는 레이저를 이용해 펜토초 단위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이론을 최초로 규명한 과학자인데요. 스승의 가르침 아래 권 박사와 연구팀은 실제 활용 가능한 4차원 전자 현미경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주웨일 박사 연구실에서 배우던 소중한 시간. 그에겐 항상 눈길이 닿는 곳에 보관하는 추억의 물건이 있습니다. 제가 주웰 교수님 연구실에 합류한 후 2세대 4차원 전자현미경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고 그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얻은 세 번째 연구 결과가 해외 잡지에 게재가 된 거를 이제 기념해 가지고 주웰 교수님께서 직접 친필로 잘했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몇 글자 적어 가지고 저한테 이제 주신 자료입니다. 근데 이런 한 몇 단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때 참 큰 힘이 되고 큰 칭찬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캐비닛에 놓여있는 부메랑 하나도 눈에 띄는데요. 그 역시 주웨일 박사에게 받은 의미 있는 선물이라는 권 박사. 제가 제 생각에는 이 부메랑을 주신 이유가 연구도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좀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열심히 정진한 만큼 좋은 연구 성과, 재미난 연구 결과로 돌아올 테니 포기하지 말고 항상 연구에 매진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국 후 부푼 마음으로 연구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냉혹한 현실이었다는데요.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지만 굉장히 정밀한 장비거든요. 이 장비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정밀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 말은 온도 변화도 거의 없어야 되고 습도 변화도 없어야 되고 원자, 물질들의 미세한 모습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진동 같은 건물의 진동이나 이 밖의 진동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건물의 이제 지하 실험실을 공간을 찾았어야 됐고 그 공간을 찾는 과정부터 좀 고난의 연속이죠. 세계 최고 성능의 초고속 전자현미경을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장비 개조 작업에 돌입한 권호훈 박사. 거칠고 메마른 땅에 마침내 한 송이 꽃을 피워낼 때까지 그에게 나침반이 돼주었던 건 수년간 체득한 경험뿐이었습니다. 현미경을 설치하고 개조하는 과정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저 레이저 빔을 이 전자현미경으로 집어넣어서 이 레이저 빔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전자현미경이 다 덮여 있잖아요. 그 안에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밖에서 빛을 넣어가지고 이 바늘끝만한 데다가 조사를 한다는 게 진짜 모래사장 안에서 이렇게 뭔가 진주를 찾는 거의 그런 거에 비유를 할 정도로 좀 시간이 걸리고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반면 레이저빔이 너무 강하게 조사되면 방전되거나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기에 실험 과정은 깜깜한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잃지 않았는데요. 세상 누구보다도 이 장비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는 이 장비가 완성돼서 정상 작동하고 이게 성능 더 진일보된 성능을 보이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버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난관들은 사실 이 문제가 뭔지만 파악을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진일보된 성능의 현미경을 바탕으로 권 박사 연구팀은 2차원 소재, 흑린의 주름이 생기는 변형 과정을 최초로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권 박사 팀은 이처럼 모든 연구 분야의 출발이 되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색깔이 저렇게 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요? 이제 특정 무기물질로 이루어진 퀀텀 닷인데요. 퀀텀 닷이 담긴 용액들입니다. 같은 퀀텀 닷인데 퀀텀 닷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색깔을 내게 됩니다.
퀀텀닷은 가시광선을 흡수해 다양한 빛을 내는 특성 때문에 디스플레이 소자로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연구할 주제가 많은데요. 빛의 색깔과 수명을 결정하는 정확한 요인이 수수께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연구하고 있는 퀀텀 닷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전자 현미경 사진입니다. 권 박사 팀의 기술을 이용하면 퀀텀닷의 모양과 크기 등에 따라 빛을 내는 규칙성과 특이성을 발견하는 연구가 가능한데요. 조금 더 버틴 건가? 이런 산업에서 저희가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퀀텀 닷의 빛을 세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퀀텀 닷에서 나오는 빛의 색깔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이 퀀텀 닷에서 나오는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거로 저희가 이제 파헤쳐 볼 수가 있는 거죠. 권어훈 박사팀은 이번 연구로 우리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운 유용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부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권어훈 박사는 날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심습니다. 흐린 날도 폭풍우도 있겠지만 모든 꽃이 같은 날에 피지 않는 것처럼 열정에 물을 주고 기다린다면 노력의 결실을 활짝 피어낼 순간이 찾아올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